그래서 프랜차이즈를 선정하실 때 이 질문, 이 검증 꼭 해보셔야지 성수기든 비수기든 매출이 꾸준히 높게. 구독, 좋아요, 초짜 프로.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는 초짜 프로 초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터디 카페 창업,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스터디 카페 개인 창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는 잘 모르겠고 이렇게 다양하게 신경 쓰기도 싫고 또 이렇게 전략과 이런 노하우가 있는 프랜차이즈를 골라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프랜차이즈를 고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장단점과 전략이 있겠지만 요것도 하나는 짚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주 많은 프랜차이즈와 상담을 해보실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검증도 하셔야 되고 질문도 하셔야 되잖아요. 내 돈을 억대를 투자하는데. 그래서 이 질문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것들에 어떤 전략이 있을까? 그런 것도 프랜차이즈에게 들어보면 좀 더 창업하는데 그 프랜차이즈를 선정하는데 좀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히 매출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겠죠. 이제 지금 8월 1일이 시작됐는데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방학 때의 매출이 그 이야기가 이런 프랜차이즈 선정하는 질문에서 매출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터디 카페가 분명 성수기 시험기간이라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성수기가 존재하지만 아무리 성수기가 존재해도 성수기와 비수기의 매출 차이가 급격하게 차이 난다면은 그 매장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기간에 1,500, 2,000 찍었는데 시험기간 아닐 때 7, 800도 안 나와. 거의 50% 밑으로 떨어졌어. 그 매장은 문제가 있는 매장입니다. 시험기간이든 시험기간 아니든 거의 이렇게 시험기간은 조금 튀겠지만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급격하게 차이 나는 매장이 있을 겁니다. 이런 데는 큰 전략이 없고 그냥 상권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돌아가는 그런 매장이거든요. 많은 점주들이 그런 매장을 운영하시는 점주님들은 그럴 겁니다. 요즘 애들 공부 안 한다. 시험기간은 바짝하고 시험기간 아닐 때는 다 평생 논다 그럴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애들도 의대 정원이 늘었기 때문에 의대 가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요. 지방에서 인서울 한번 해보겠다고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재수하는 애들도 있고요. 공무원들도 정말 많아요. 공무원 수가 줄었지만 학생이 1,0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1,000명 다 시험 기간에만 하겠어요. 그 중에 1, 2등도 있을 것이고 5등, 6등도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일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한 수십 %는 시험 기간 아닐 때도 공부를 하는데 제 주변 매장들을 봤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만 바짝 매출이 어느 정도 높고 다른 데 낮다 그러면은 그 매장은 어떠한 전략적인 문제는 시험 기간의 운영 관리가 아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좀 이런 스터디 카페 전략과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와 맥락을 좀 연결시켜 보도록 합니다.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스터디 카페가 이벤트 13만원인데 이번에 방학 때라든가 시험기간 끝나면 시험기간을 맞이해서 기말고사 이벤트에서 10만원, 98,000원 이렇게 이벤트 객단가를 팍팍 깎아서 이벤트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이벤트를 하면 역시나 매출은 뚝뚝 떨어지겠죠. 고객이 100명이라는 가정하에서 단가를 3만원 떨어뜨리면 300만원 손해보는 거잖아요. 매출이. 그건 명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인데 저도 주변 매장과 비슷한 평수와 비슷한 고객 수의 객단가가 다른 매장을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고 이벤트를 하는 매장과 또 가격을 올렸을 때 매장의 매출을 비교해보면은 확실히 만원을 올렸을 때 2만원을 올렸을 때 3만원을 깎았을 때 매출은 확실하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벤트의 명과 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벤트, 프랜차이즈 얘기부터 할게요. 제가 프랜차이즈를 고를 때 질문을 할 때 이 이벤트에 대한 질문도 꼭 하라는 건데요. 프랜차이즈가 이게 매출이 떨어지면 시험기간에는 당연히 매출이 높을 건데 시험기간이 아닐 때, 비수기 때 어떻게 매출을 올려야 됩니까? 전략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꼭 해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전략이 없어요. 스터디 카페가. 본사에서 해줄 수 있는 전략. 좋게 오픈만 해주면 본사의 로열티는 지불하겠지만 로열티는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 브랜드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략 매출이 떨어지는데 이번 달에 시험기간 끝나고 방학인데 8월달 방학인데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질문을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시험기간 끝나면 매출이 반토막 난다던데 이쪽 본사에서는 점주들한테 줄 수 있는 전략이 뭐냐 이런 것들을 꼭 질문해보고 제가 해보니까 주변을 보니까 별다른 전략이 없지만 획기적인 전략이나 그럴듯한 전략을 내는 프랜차이즈는 꼭 한번 다시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벤트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빈자리 깎아서라도 채워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할인 이벤트를 하세요라는 본사는 마땅한 전략을 제시할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약간 접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냥 점주님 방학이니까요 13만원 하는 거 한 98,000원 하세요. 어차피 빈자리입니다. 시험기간 끝나면 어차피 자리 비는데 차라리 비워놓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객단가 우리 매장의 가치를 높여놓고 차라리 비워놓고 고객 한 명이 쓸 수 있는 평수가 있잖아요. 60평, 60명이면 1인당 1평이 돌아가는데 비수기 때라도 내가 쓸 수 있는 인당 평수가 높으면 고객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좀 더 아늑하고 조용하고 학습에 집중되는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차라리 저는 깎을 바에는 우리 매장의 가치를 저가로 만들 바에는 비워놓고 좀 더 매장에 고부가 가치를 제공하라는 겁니다. 환경을 제공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또 재등록을 하고 또 재등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재등록을 하고 단골 고객을 만드는 노하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 또한 비수기라고 자꾸 깎아서 말도 안 되는 애들 오게 하고 이 비수기에 시험기간 아닐 때나 방학 때 늘 안 하던 애들은 깎았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이 스터디 카페는 단가가 이게 가격 따라서 오는 애들은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정말 잘 돼 있는 매장은 3만원, 4만원 비싸도 다 오는 건 제가 수차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게 다 검증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의 질문을 던질 때 비수기 때 전략이 뭐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이걸 잘 검증해야 되는 게 무슨 무료 동영상 강의를 제공한다? 우리는 24시간 CCTV로 관리를 해준다, 매장들을. 관리는 여러분들이 CCTV로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본사에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순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장은. 그리고 키오스크 대행을 막 철저하게 하는 24시간, 그 다음에 뭘 또 해준다, 그런 거 다 의미 없는 겁니다, 솔직히. 이런 얘기는 또 다음에 또 할 건데, CCTV 보면서 24시간 관리해준다라고 하는데, 매장이 100개의 매장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면은, CCTV가 한 매장이 16개면은, 160개, 1600개요. 언제 내 매장 보겠어요? 본들, 지들이 뛰어갈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그런 전략들은 여러분들을 위한 전략이고, 여러분들을 꼬셔서 프랜차이즈를 오픈하기 위한 전략일 뿐이고, 여러분들의 손님인 학생과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전략을 제시할 것인가, 어떠한 가치를 제공해서 비수기 때도 매출을 유지해 줄 것이냐, 100% 시험기간만큼 유지할 수는 없지만, 50%씩 이렇게 차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기간에 20, 30%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데 시험기간에 왜냐면은 이렇게 어차피 계속 만석이고 당일권 기간권은 막아야 되고 대기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시험기간 아닐 때는 그냥 7, 80%만 유지하면 돼요. 저희 매장이 지금 방학이지만 이번 주 내내 그냥 한 80%는 유지를 하거든요. 좌석 점유율이. 그래서 시험기간이 아닌 이 방학 때도 얼마든지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라면 정말 좀 뭔가 믿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의 전략은 한 번 더 프랜차이즈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 볼 사항, 동그라미를 점수를 평가 다 하실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프랜차이즈 이런 게 장점이고 저 프랜차이즈 저런 게 장점이고, 그런 비수기 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나를 꼬실 수 있는 전략이 아니라 내 고객들을 꼬셔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는 게 검증만 된다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벤트만 하세요,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프랜차이즈, 그럼 그렇게 하세요. 다 필요 없고, 그러면 내가 이벤트 3만원 할인 이벤트를 할 테니까 네가 15,000원 나한테 지원해줘, 본사에서. 그러면 오케이를 하세요. 15,000원 지원해주는 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이 점주의 순수익은 깎아 내려가면서 마치 자기네들의 전략인 듯한 그런 가격 할인 이벤트를 제시하는 프랜차이즈가 있다면 꼭 검증하시길 바랍니다. 니들은 나한테 50% 지원해 줄 수 있느냐? 내가 어떤 니들 매장에 홍보를 해줄 거고, 왜냐하면 비수기 때 방학 때도 좌석 점유율이 객단가를 낮게 팔아서 점주가 순수익이 떨어지든 말든 내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의 좌석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내가 또 다른 점주들을 유치할 수 있는 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본사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격 할인 이벤트를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여서 매출을 늘리십시오. 선순환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매년 가격을 조금씩 올릴 수도 있고, 또 다른 가격 할인 이벤트가 아닌 또 다른 이벤트와 또 다른 단골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선정하실 때 이 질문, 이 검증 꼭 해보셔야지 성수기든 비수기든 매출이 꾸준히 높게 몇 년 동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이 높은 창업 비용을 빨리 회수할 수도 있고, 또 꾸준하게 우리가 월급만큼,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 할인 이벤트는
저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겁니다. 분명히 득이 될 수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픈 할인 이벤트는 어차피 초반에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괜찮을 수가 있는데 쓸데없이 막 주구장창 할인해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단가를 가지고 회수율과 내 순이익 다 계산해서 2년, 3년 내에 회수한다는 걸 했을 건데 이 단가가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회수 기간은 늘어날 것이며 투자금을 이 멘탈도 무너집니다. 이번에 300만 원밖에 안 남아, 막 400만 원밖에 안 남아 그러면은 여러분들 2억 투자했을 때 몇 년 걸리겠어요? 막 200만 원밖에 안 남으면 수십 년은 아니지 하여튼 꽤 걸리실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 할인 이벤트를 하지 마시고 본사에다가 꼭 내가 어떻게 하면 가격을 올려받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초짜 프로.